안녕하세요. 저 펜타스 과학의 원장 김기환입니다. 겨울방학 강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교과가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님들 좀 모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좀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 설명회를 조금 가급적이면 좀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좀 간단하게 좀 궁금증이라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혹시나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학원으로 내원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자세하게 설명 따로 드릴게요. 자, 고등학교 2학년은 이제 순수 이과 쪽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일단은 과학 과목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수학과 과학이 이제 수능을 볼 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수학은 30문항을 수능을 보게 되죠. 예를 갖다가 100분 정도에 풀어야 돼요. 근데 과학은 한 과목에 수능 볼 때 20문항을 봅니다.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 되니까 얘도 한 3분의 2 하면 한 60분 내외 이렇게 주면 좋은데 30분밖에 안 줘요. 이게 수능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능 시간이 어때요? 짧죠? 다른 교과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요. 거기다 맨 마지막 타임에 보고 집중력 다 흐트러져 있는데 빨리 풀어야 되는 교과야. 그러니까 타임어택 교과가 맨 마지막에 붙어 있어가지고 과탐을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재학생들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20문항을 30분에 푸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1등급 맞으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한 15문항 정도를 갖다가 10분 안에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보다 더 오래 걸리는 친구가 저는 1등급 맞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꼭 이렇게 풀어야 돼요. 꼭 이렇게 풀어야 되고 킬러 문항 2개가 있고 준킬러 문항 3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18분이나 19분 안에 풀어야 돼요. 나머지 1, 2분 마킹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15문항, 15문항을 갖다 10분에 풀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어야 되는 교과가 바로 이제 과학 교과구나. 이렇게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과학은 되게 시간이 부족한 교과구나.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교과구나. 이걸 먼저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문과와 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이런 거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탐 2개 보는 게 이제 문과 계열이고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이과일 테니까 국영, 수에다가 과학 2개만 수능을 보면 돼요. 수능은 2개를 보는 거 학교에서는 3개 또는 4개를 공부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이제 수능 교과하고 이제 같은 걸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 잘하는 거 자기가 골라서. 근데 수학의 반영 비율이 정시에서 보통 한 40% 정도 되죠. 문이과 다 구별 없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문과는 국어, 영어 합쳐가지고 이게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대략 한 35%? 많으면 45%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탐이 많이 반영돼 봐야 15%에서 20%밖에 반영이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이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잘하면 돼요. 문과는. 근데 이과는 그게 아니죠. 예, 이과는 그게 아니라 영어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잘하긴 해야죠. 못하면 안 됩니다. 감점 많이 당하니까. 국어, 영어를 합쳐가지고 얘가 25에서부터 35% 내외예요. 그럼 과학이 단독적으로 25%에서 35% 내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을 합쳐가지고 대략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70에서부터 75%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수학, 과학은 반영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5% 정도 차이 나면 많이 차이 나는 걸 거예요. 5% 10% 차이 나면. 그러니까 수학, 뭐 연대 같은 경우 40% 35%. 뭐 한양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뭐 35, 35 똑같으니까 반영 비율이. 그러니까 수학만큼 사실은 과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이 중요하다고 수학만 드립답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과학은 진짜 완전 큰일 나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과학 공부를 좀 많이 해놔야 돼요. 이제 과목별로 기본적인 특징들이 나와 있을 텐데 이제 물리원은 구조 자체가 1단원이 역학으로 되어 있고 2단원이 전기, 3단원이 파동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미 선택했죠. 전부 다 선택했습니다. 2학년 때 뭘 할까? 선택을 다 했고. 이제 역학은 크게 나눠가지고 6개의 소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6개의 소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잘라가지고 중간, 기말을 전부 다 역학을 봐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 다음에 전기, 2학기 중간, 파동, 2학기 기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통합과학에 나와 있던 내용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얘가 이제 킬러 단원이에요. 얘가 킬러 단원, 요거 이제 킬러 문제. 여기서 두 문제 거의 나오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 제끼고 나면 1등급 나왔어요. 그래도 43점 뭐 이렇게 1등급 컷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얘 두 개 다 틀려도 1등급이 나오죠. 그런 정도로 이제 물리든 뭐 선택을 갖다가 역학만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물리를 꼭 선택을 하기를 바래요. 굉장히 할 만한 교과입니다. 전기는 중학교 3학년까지가 진도가 끝이에요. 파동도 실험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게 이제 역학이죠. 이제 1학기 과정에 역학을 갖다가 잘 하는 친구는 제발 버리지 말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물리 파트를 선택해가지고 가는 친구들은 나중에 대학 지원을 할 때 물리에 연결되는 기본들 과들이 있죠. 뭐 기계공이라든지 전기전자라든지, 그죠?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과들, 이런 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경쟁률이 낮거든요. 지금 물리 선택하는 인원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경쟁률 낮은 건 굉장히 큰 도움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제 역학 같은 경우는 제발 잘해 놓으면 자기가 대학교 올라가가지고 충분히 이런 데도 팍팍 지원할 수가 있게 되죠. 수시에서. 그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학원은 1단원이 이제 양적 관계라고 해서 화학의 양을 계산한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몰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제 몰 농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몰의 개념이 상당히 어렵죠. 양쪽으로 이제 계산하는 관계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전자들의 배치 나오는 거고, 오비탈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가 얘네들이 이제 결합하는 걸 배워요. 이제 분자 결합. 마지막 4단원이 이제 화학 반응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화학 파트는 이제 킬러 단원이 어디냐면 이 양적 관계 나오는 부분하고 요거 화학 반응이 이제 킬러 문제죠.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도 두 개가 이제 굉장히 어렵죠. 통합은 요거 나왔던 거고 일부가. 여기서 얘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이제 얘가 어려워서 포기하다 보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갈 거는 이제 생명지구과학밖에 없죠. 그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슬플 것 같아요. 이제 물리나 화학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되게 일단 유리해요. 네, 좋습니다. 네, 물리화학. 그러니까 역학을 버리지 말고 하고 양적 관계 부분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화학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선택을 했으면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치, 한의대, 약대 계열 친구들이 이제 꼭 얘를 갖다가 이제 꼭 가지고 가죠. 생명과학원이. 상위권이 굉장히 탄탄한 그런 교과라고 보시면 되고, 1, 2단원이 이제 물질 대사, 뭐 소화흡수, 배설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3단원이 항상성, 호르몬 관계를 공부하는 거죠. 뭐 신경계 뭐 이런 거 나오고, 4단원이 이제 어머님들 잘 아는 유전 파트가 나오고, 이제 5단원이 생태계. 이제 생태계 파트는 사실 통합에서 배웠기 때문에 얘는 이제 크게 차이는 많이 없는데, 이제 킬러 단원 자체가 이제 유전 파트랑 이제 항상성 부분이 되게 많이 어렵고, 올해도 생명과학이 가장 어려웠어요. 이제 수능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항상성은 이제 근수축이라는 부분이 계속 킬러 문제로 좀 출제가 되고 있고, 유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제 가계도 그리고 막 이러다 보면 많이 어려워져. 그래서 유전은 조금 미리 조금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원은 요즘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과들이 이제 바이오, 무분무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오가 다 붙어 있으니까 생명과학은 아마 한 80% 이상의 이과생들은 이제 수능의 선택 교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교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과학 원은 옛날에는 이 교과를 갖다가 선택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제일 많이 선택한 게 지구과학 원이었는데, 얘네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늘어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앞에 부분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지구과학은 1단원이 이제 고체지구가 나오고, 2단원이 이제 유체지구. 지구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3단원의 우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고체지구는 판구조론이라든지 뭐 암석, 그 다음에 지구의 역사, 막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유체지구는 대기하고 해양 파트가 나와요.
날씨 나오는 거고 이제 염분, 해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우주가 이제 우리 통합에서 배웠던 빅뱅. 우주 초기에 뻥하고 터져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 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내는 H활동. 이런 것들 나옵니다. 태양계 막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킬러 단위를 굳이 찍을 수가 없어요. 전체가 다 킬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지구과학 1에 많이 보던 친구들이 전부 다 화원이나 물원으로 지금 많이 이사를 가서 그죠? 선택 과목을 옮겼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원이 지금은 얘하고 차이가 뭐 한 2, 3만 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생명과학은 여전히 10만 명 넘고 11만 명 넘게 시험을 봤어요.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3개 교과를 우리 친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는데 학교 시험을 공부를 할 때는 중간고사에 나오는 이런 단원들이 물리화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물리화학을 아마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학원의 도움을 받으려면 가급적이면은 뭐 이게 다 공부를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허락이 된다 그러면 다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시간이 허락이 안 되면 적어도 물리화학은 같이 공부를 해줘야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정을 한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저희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앞에 이제 방학 동안 10주 동안 물화생지 1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지면 여기 한 20주 되고 이거 한 20주 되겠죠. 자, 그렇게 돼 있으면 저희 학원 이제 원 시간표가 어떻게 생겼냐면 스텝별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스텝 1, 스텝 2, 이제 스텝 3반까지 있어요. 이제 스텝 1반이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리 위주, 문제 하나도 안 푸는 건 아니고 문제를 푸는데 좀 쉬운 문제 형태로 개념을 잡는 거죠. 10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가 12월 28일부터 개강을 해가지고 3월 첫 주에 끝나는 거예요. 첫 주에. 3월 첫 주에 딱 끝나요. 그때까지. 그 다음에 스텝 2 강좌는 얘는 이제 심화반이라고 그래서 문제풀이로 조금 좀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심화반입니다. 10주 과정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문제만 푸는 건 아니에요. 3, 40분 정도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줘야 아이들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전혀 안 하면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위주로 풀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반이 있는데 요거는 고2 정규반이에요. 고2 정규반. 고2 정규반. 그러니까 이때는 전부 다 모든 과정이 스텝 3반으로 구성이 됩니다. 고2들은 전체가 다 스텝 3반이에요. 근데 이제 요 과정을 공부를 하려면 이 스텝 3는 수능 기출 문제 그리고 평가원 문제 그 다음에 시도 교육형 문제 이런 문제 형태만 다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변형한 게 학교 기출 문제예요. 이게 학교 기출 문제가 전부 다 저걸 변형해서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학교 기출 문제를 갖다가 풀려면 당연히 얘네들을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얘네들은.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풀리죠. 어렵죠. 얘를 갖다가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이미 여러 번 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 번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고2가 되게 애매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나 어머님들한테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일단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스텝 1 강좌를 이거를 갖다가 수강을 해라. 처음 듣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걸 수강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문제집만 사서 저희 학원에 문제집이 있으니까 스텝 2 문제집을 사서 책을 사라는 얘기예요. 책만 사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저희가 CPC가 있으니까 저희 그 개별 질문 시간이거든요. 다른 요일날 자기 시간 되는 때 오면 돼요. 이 시간표도 줄 거예요. 그래서 요때 와서 요거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처음 하는 친구는 무조건 수강 스텝 1을 들어라. 기본 개념반을 못하면 안 되니까. 개념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문제풀이는 책을 꼭 사라. 책만 사서 여기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 풀어봐라. 이게 기출문제니까 거의 대부분이. 모의고사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들어라. 같이. 그리고 나서 3월부터는 전반이 전부 다 스텝 3반으로 바뀌니까 그래야 얘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 이미 스텝 1, 2를 좀 들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굳이 이거 들을 필요 없겠죠. 문제 풀면서 자기 개념은 모르는 부분만 이렇게 찾으면 되니까. 이거 들으면 되죠. 그죠? 스텝 2반을 들어와라. 그런 친구인 경우에는. 알겠죠? 스텝 2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 스텝 3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시간표는 저희가 같이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누르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아니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